자, 이제 두 번째 접선 갑니다. 접선. 접선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파트긴 합니다. 접선은. 그죠? 근데 접선은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했던 것처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그때 정리해드렸는데,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거는 x의 범위를 주지 않았느냐, x의 범위를 주었느냐. x의 범위를 줬다라면 또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럼 그 x 값의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었느냐,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x 범위를 안 줬느냐,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류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꼭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처럼 원의 접선에 관한 내용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면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첫 번째, 접점을 줄 때. 접점이 뭔지는 알죠? 접점을 줄 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요. 아니,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죠. 오늘 처음 수업하시는 게 아닌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내용 그 있지 않나요? 앞에 펴보세요. 자, 접점을 줄 때 있나요? 없습니까? 자, 접점을 우리가 뭘로 둘까요? A, B라 두겠습니다. A, B. 그랬을 때 공식은 기본형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x제곱이 x 곱하기 x고 y제곱이 y 곱하기 y입니다. 그죠? 그럼 그 x와 y 하나에다가 ab를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ax 플러스 by는 r제곱. 맞나요? x에 하나에 y 하나에 얘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형은 x 이게 a네요. a는 하면 되겠다. x1, y1이라고 합시다. x1, y1. x1, y1. 그럼 얘도 x1, x, y1, y 이렇게 되겠네요.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얘도 x-a의 제곱이니까 x-a 곱하기 x-a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있는 x에다가 x1을 넣어요. 그러면 x1-a 그리고 뒤에 x-a 플러스 y1-b y-b는 r제곱. 그럼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b 숫자고 y1도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차식이 나온다. 1차식. 이건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접선의 기울기를 줄 때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m을 줄 때인데, 물론 접선의 기울기 m을 줄 때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기본형과 표준형에 대한 공식이 다 있어요. 근데 표준형에 대한 공식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그 외우지 말고 기본형에 대한 것만 외워라. 즉,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주되 중심이 뭐인 경우 0,0 원점인 즉 기본형일 때는 공식을 씁니다.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뭡니까? 맞나요? 네. 그다음 공식을 쓸 일은 없습니다. 접선의 방식 풀면서.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방법을 써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형 문제라든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식을 쓸 수 있는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보다는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점과 기울기를 줍니다. 그 점이 뭐야? 접점.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m을 주는데 걔의 중심이 0,0이 아닌 a, b인 표준형일 때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접점이 생기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반지름은 요 길이가 반지름이겠네. 그죠? 그리고 얘가 수직이라고요. 됐나요? 자, 나중에 우리가 뭐 현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형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아니죠. 원의 중심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접선이 되겠죠. 접선. 접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누구랑 같다고요? 반지름하고. 이거를 쓰면 판별식은 2차식을 만드는 판별식을 찾아야 되지만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울기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k라고 해서 m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k만 완성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네요. 그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줄 때는 y는 mx 플러스 k다라는 요 내용을 사용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 서로 같다라고 할 건데 그 직선이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접선을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울기 줬어요. 얘도 기울기가 점을 줬어. 그럼 점을 줘야 되겠죠. 구성이 비슷하니까. 그 점이 뭐냐면 원 밖의 점입니다. 원 밖의 한 점입니다. 원 밖의 한 점 x1, y1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 x1, y1이 여기 있는 점이에요. 여기. 접선 위에 있긴 있지만 접점은 접선 위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는 점을 점이 되는 거고 접선 위에만 있는 점은 그냥 원 밖의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점을 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방법을 씁니다. y-y1은 기울기 m x-x1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y1, x1은 문제에서 줬어요. 결국 내가 모르는 건 m이고 이 m을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거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